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비리를 밝혀내려 했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개막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온통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도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완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산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분양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분양권 웃돈은 더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롯데그룹은 충격에 휩싸였고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경기도 양평의 한 산책로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롯데그룹 비리 관련 의혹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롯데그룹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근무한 그룹의 산 역사이자 최고참 전문 경영인으로 임직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맡아왔기 때문에 그룹의 심리적 타격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과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이른바 가신 3인방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등을 불러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신 회장 소환 시점도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고인의 애도를 표한다며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계열사의 모든 경영을 직접 챙겨온 이 부회장의 진술이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자살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중요 연결고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으로 코스피는 지난 8일 이후 약 보름 만에 20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어제보다 0.27% 떨어진 2037.5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89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94억 원, 1,292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52% 하락한 680.43의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205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이처럼 주춤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오늘 연례 경제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 때문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지지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도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재는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라며 올해 상반기 경기는 둔화했지만 하반기에 살아나면서 여전히 올해 2%의 성장률이 달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했고 지난 7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해 올 하반기 제조업이 안정세를 지속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8% 하락한 18,448.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4%,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도 촉각이 곤두서며 원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하락한 1,113원 7전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 연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옐런 의장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합계는 약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잔고 증가세는 코스닥 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 3조 2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지난달 초 3조 7천억 원대에서 4조 4천억 원대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4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약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승 랠리를 펼쳤던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미래 기술이나 테마 이슈가 많은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에 관심을 집중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비중이 큰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또 지수가 하락할 때 매물 부담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오히려 분양권 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선 전매 제한 강화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빠진 데다 또 신규 공급이 줄면 기존 분양권 시장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자 업계에선 분양시장이 오히려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평소보다 분양권 매수 문의가 더 늘었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모르죠. 많죠. 하나 계속 오고 있어요. 실제로 개포주공 3단지 조합원 물량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9억 8천만 원에 분담금 4억 2,100만 원을 합해 14억 1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일반 분양가는 14억 4천에서 6천만 원 선. 업계에선 이번 대책 발표로 분양권에도 단기적으로 웃돈이 1억가량, 최대 2억 원까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수원 광교 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 97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 5억 7천에서 9천만 원 선, 현재 6억 8,4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신규 공급 물량이 제한되면 분양권 웃돈은 더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희소성이 약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게 나아 보이고, 강남이라든가 강남 인근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까지 프리미엄이 올라가겠느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는 반면 지방 분양은 기대에 못 미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이 임박하면서 서울과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9% 올라 연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6월 말과 같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0.41%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가 0.15%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0.42% 올랐고 금천구가 0.36%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동, 서초, 양천, 강남구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서울이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5%로
신도시가 0.01%에서 0.03%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 IFA 2016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6이 다음 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유력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일제히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IFA가 열리기 전인 오는 31일 새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 S3의 공개 행사를 열어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본 행사 때는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갤럭시 노트 7을 전시합니다. 소니는 엑스페리아 X 시리즈의 네 번째 모델인 엑스페리아 XR을 선보입니다. 5.1에서 5.3인치 풀 HD 디스플레이에 2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스냅드래곤 820 프로세서와 3GB 램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기업으로 올라선 화웨이 역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화웨이의 간판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9을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이트 9은 5.9인치 풀 HD 디스플레이에 기린 960 프로세서와 4에서 6GB 램과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등을 갖추고 구글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A 직후에도 LG전자와 애플이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V20과 아이폰 7을 각각 내놓을 예정입니다. V20은 고성능 오디오 기능과 구글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탑재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설명회.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두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져온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명해줍니다. 한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공무원 B에게 청탁한 경우 해당 건설회사와 직원 A는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공무원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 보좌관은 단순히 직원 A와 공무원 B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소홀한 소속 법인과 단체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다며 하소연이 담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협동조합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의 재화공급 계약 확대 등을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 변호사는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서 예외지만 방문 시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듯 이날 행사에는 당초 신청 인원을 초과한 25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에 앞두고 유권 해석이 애매하고 실질적인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생체 인증, 사람의 지문, 홍채, 음성 등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해 개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내 몸이 곧 패스워드가 되고 잠금 장치가 되는 철통 방어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생체 인증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중요시되는 금융권과 스마트폰 등 IT 업계에서 생체 인증 기술이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이루어지던 금융거래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로 바뀌어가면서 본인 인증이 특히 더 중요해진 금융권.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홍채 인증 ATM을 선보였습니다. ATM 기기에 홍채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 입출금과 계좌 조회가 가능해진 겁니다.
신한은행은 정맥 인증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내놨고요. NH농협은행도 공인 인증서를 대체할 생체 인증을 자사 전체 금융 플랫폼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지문 인식 기능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홍채 인증 기술이 도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채로 스마트폰 잠금을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 같은 노트 7의 출시로 금융권에서도 홍채 인증을 활용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쏙쏙 내놓고 있습니다. 리서치 전문회사 가트너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의 40%가 생체 인식 센서를 장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트랙티카는 2020년이면 48억 대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생체 인식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생체 인식이 새로운 산업으로도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트랙티카는 전 세계 생체 인식 시장이 작년 20억 달러에서 2024년 149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생체 인식 산업은 무인 발급기와 현금 인출기, 모바일 인증과 전자 여권 등을 넘어 홈 네트워크와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한 텔레매틱스 등 유무선 정보통신망 산업과 연계돼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헬스케어와 공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체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이나 홍채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손가락이나 눈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생체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생체 정보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상대적으로 암호화가 쉽지 않습니다. 지문 인식의 경우 한 해커가 지문의 해상도를 높여 촬영한 화면으로 아이폰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해킹하기도 했고, 미국 인사관리처가 자체 서버에서 560만 개의 지문 정보를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보인 생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보안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체 인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체 정보의 유출과 해킹에 대한 철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요구에 못 미치는 자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관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낸 자구안 중 실효성이 있는 자금은 4천억 원뿐이라며 자율협약을 지속하려면 채권단이 최소 6천억 원을 신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은 어제 기존에 주장하던 4천억 원보다 1천억 원 더 많은 5,500억 원 수준의 유동성 확보 계획이 담긴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3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나 신규 자금 지원 불가라는 채권단의 기존 원칙은 확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달 4일 기한이 끝나는 자율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이 홍채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주식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7의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 인증으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도 비슷한 방식의 홍채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홍채 인증 서비스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9일부터 갤럭시 노트 7의 기능을 활용해 홍채 정보로 잔액과 거래 내역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콤은 최근 비밀번호 입력 과정을 지문으로 대체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용 인증 솔루션을 개발해 증권사들에 배포한 데 이어 홍채 등을 이용한 인증 수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인기를 끌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할인폭이 큰 선택 약정을 택하는 가입자가 늘자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7 가입자 중 70%는 20% 요금 할인이 되는 선택 약정을 택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10만 원대 요금제에서 선택 약정을 택하면 지원금 최대 할인액보다 20만 원 이상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과 달리 선택 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합니다.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 대비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은 30%를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이 35%로 가장 많았고 KT와 LGU+는 각각 32%였습니다. 다음 달 LG전자의 V20와 애플의 아이폰 7 등 프리미엄 폰이 잇따라 출시되면 선택약정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스스로 주차와 출차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제 공개한 소울 EV 완전 자율주차 영상이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의왕연구소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소울 EV에 탑승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명령을 내리자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알아서 주차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차라는 이름의 이 기술은 처음 공개되는 자율주차 기술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해 지상, 지하 주차 공간을 탐색하고 실내 복합 공간에서 주차는 물론 출차까지 스스로 진행합니다. 여기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선 주변의 주차장까지 주차 공간을 확장해 주차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소울 EV 자율주행차는 작년 12월 자율주행 관련 기준이 엄격한 미국 네바다주로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동일한 콜레라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종류의 콜레라균이 이곳저곳을 거쳐 두 환자에게 전파됐다는 의미로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과 증권, 자산운용 등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잔액이 지난 6월 말 현재 1,486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52만 대로 평소 주말과 비슷하게 혼잡할 전망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드디어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기온 변화가 워낙 커서 오늘 아침에는 서늘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주말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없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도 30도 아래로 예상이 됩니다. 활동하기 좋은 기온에 나들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시간대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은 저녁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지방에 종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온 뒤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충청 이남으로 구름이 가득한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9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오겠고요.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와 남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돌며 가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